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과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하대 의대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인하대 의대생 1, 2학년 학생 중에 무려 80%가 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는 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첫 부정행위가 지난 3월 12일 2학년 전공인 근골격계 과목에서 시작이 됐죠. 컴퓨터로 치는 온라인 시험이었는데 친한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문제를 풀거나 이 통화나 문자로 답을 공유한 겁니다. 모여서 같이 시험 본 학생들도 있었고 유선으로 서로 답을 크로스 체크하거나 카톡으로 정답을 공유하기도 한 건데요. 이 들키지 않으면서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3월 22일 같은 과목과 4월 18일 네 분 뒤의 수업 단원 평가에서도 버젓이 서로 답을 공유하는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2학년 52명 중에 41명이었고요. 1학년은 57명 중에 무려 50명으로 80%가 넘는 학생들이 이에 연루가 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시험 감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악용한 건데요.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음.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격자라고 밝힌 한 학생이 이번 사건을 폭로하면서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책임도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작성자의 글을 보면 인하대 의대는 2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2주만 대면 강의를 한 후에 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인해서 휴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아직 진도가 다 나가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마음을 놓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학교 음. 측이 일방적으로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겠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설명인데요. 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2주 수업 분량이면 거의 40시간 수업 내용을 이틀 안에 공부해야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공지에 당시 많은 학생들이 당혹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한 친구가 교수님께 부정행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네. 교수님이 그 당시 아무런 대처도 없이 시험을 강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행된 시험 결과에서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실제로 F나 D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이 작성한 학생, 컨닝이라는 행위를 정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로 시험을 강행한 학교 운영의 미비함, 그리고 또 이 학사 일정에 따라서 공부 일정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무시한 채로 시험을 강행한 점 등 이 학교에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음, 사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왜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음.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컨닝이 정당화될 수도 없고 또 조직적인 컨닝 사건을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전원 학생은 담당 교수 상담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가 너무 가볍다 이런 지적이 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험 성적이 0점 처리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행위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인하대 공대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넘어가면서 부정행위 문제가 재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죠. 이 온라인 교육 확대 시기에 더욱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컨닝을 이 학창 시절의 재미삼아 한두 번쯤은 할 수 있는 일쯤으로 가볍게 음. 여겨온 것도 사실이죠. 엄연히 강력히 처벌받아야 할 부정행위인데 그동안 그렇지 못해온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윤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인하대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또 서강대에서 일부 학부생들이 부정행위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은 대면 시험이 힘든 만큼 대학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비대면 시험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대학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성균관대의 경우는 그대로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면서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응시생의 신분과 또 연습장을 확인하고 시험을 감독할 예정이고요. 단답형 대신 서술형 문제를 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 시험과 입사 시험에 쓰이는 방식이 바로 프록토리오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 같은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도 대안으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험 도중에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다른 브라우저에 접속할 수 없게 하거나 시험 응시자의 시선 등을 파악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인데요. 음. 하지만 뭐 현재 위치라든지 응시자의 머리와 눈, 입의 움직임, 또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 역시 함께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